민주당의 길을 팍팍, 대한민국의 길을 팍팍.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캐스터 강유정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 아주 유쾌한 기운을 드리러 왔습니다. 불파 캐스터 신유진입니다. 네, 신유진 캐스터 있으면 저는 보기만 해도 신납니다. 유쾌해집니다. 네. 근데 잠깐 웃음을 멈추고, 왜냐, 오늘은 제주 4.3 사건 네. 77주기입니다. 지금도 제주에는 폭삭 소가수다라는 이 드라마가 큰 인기를 얻으면서 많은 분들이 제주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풍광을 많이 즐겼는데요. 얼마 전에 문대림 의원의 그 연설을 들으면서 알았어요. 제주 공항 자리에서 이 4.3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지슬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알았는데 이 감자를 먹으면서 오름에서 많은 분들이 숨어 지내셨던 이야기. 아직도 이 80여 년 전 이 아름다운 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조차 우리가 제대로 모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큰 비극이 도사리고 있었던 이 제주도 시리고 아픈 역사 4월을 잊지 않으면서 4월 3일 오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는 4월 2일 전국 23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됐습니다. 결과는 제가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우리 민주당 압승했습니다. 맞습니다. 압승했죠. 그 당선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기초자치단체장 5곳 중 3곳, 그리고 광역의원 선거 중 8곳 중 3곳, 기초의원 선거 9곳 중에 6곳, 이렇게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기초단체장 좀 성함을 말씀드리지만 구로구청장의 장인홍, 아산시장 오세현, 거제시장 병광용, 그리고 광역의원들은 방진영 대성 유성구, 김진명 경기 성남시, 성복임 경기 군포시. 자, 이렇게 됐고요. 기초의원 6분입니다. 중랑구 김대형, 마포구 장영준, 동작구 송동석, 광양시 이돈견, 담양군 노대현, 양산시 이기준. 담양군수 선거 결과는 민주당 이재종 후보가 11,956표, 그리고 정철원 후보가 12,860표. 얼마 차이인가요? 900여 표, 904표. 네, 정말 아주 좀 신승을 했다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접전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민주당에서 승리한 지역구 중에서 주목할 만한 곳 몇 군데 좀 살펴봐야 될 듯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간 이제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던 거제에서 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큰 표 차이, 약 18%. 거의 20% 차이로 거제시장에 당선이 됐는데요. 이 거제는 2022년 그리고 작년 총선 내리 국민의힘이 당선이 됐던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병광용 당선인은 사실 2006년도부터 7차례나 공직선거에 출마했지만 2018년도 거제시장 당선 이후에는 모두 낙선했다가 이번에 다시 탈환을 한 겁니다. 네. 30분 후에는 전화 연결을 통해서 직접 이 생생한 소식, 그리고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경기도 광역의원 선거에서 성남과 군포 두 지역 두 곳을 민주당이 가져오면서 경기도의 판도가 좀 변화가 될 예정인데요. 지금 이제 156석 중 78석이 되면서 동석으로 의석을 확보했는데 맞습니다. 복당을 신청한 박세원 의원이 있는데 이 당적이 복구가 되면은 민주당이 총 79석이 되면서 그럼 과반이 되겠네요. 됩니다. 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재보궐선거가 아무래도 이 탄핵의 바로미터 아니야? 그러니까 내일이 네. 탄핵의 결정이 나는 날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틀 전입니다. 네. 4월 2일 날 재보궐선거가 이뤄졌다는 건 이 탄핵의 그 바람 혹은 탄핵에 대한 민심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바로미터여서 많은 분들이 주목했잖아요. 네. 정말 이게 내일의 결과를 미리 보는 것이다. 민심을 다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헌재의 결정만 남은 것이죠. 네. 네, 지금부터 이번에 당선된 민주당 당선인들과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불팍 스튜디오에서 제가 처음 해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직 전화 연결 시스템이 어려워서 저희 개인 휴대폰으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성남의 김진명 도의원 당선자 제가 전화번호 미리 입력해놨고요.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더 재밌는 건요, 이렇게 연결을 해서 스피커폰 하면 될까요? 네. 스피커폰으로.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다행히 안 네, 감사합니다. 김진명입니다. 네, 일단 축하합니다. 네, 축하부터 받으시죠. 축하합니다. 네, 박홍배 의원님, 한민수 의원님, 그리고 신유진 네. 변호사께서 축하를 전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분당, 그 민주당으로서는 조금 힘든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도의원 당선되셨습니다. 자, 요즘에 선거운동 하시면서 만났던 분당 민심 어떠셨나요?
그 처음에는 좀 힘들고 외면받는 느낌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바닥에서부터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지금 이번 정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이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느껴져서 해볼만 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현안들을 우리 그 지역의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인 안철수 의원께서 별로 챙긴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우리 그 이광재 지역위원장과 함께 좀 챙겼던 부분들이 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 10년간 성남에서 활동하신 거잖아요. 네. 민주당의 지금 과거와 좀 비교해서 흐름을 좀 보시면 인기가 어땠다라고 좀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민주당이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 한 번 이겼던 동네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겨보지 그랬군요. 못한 네네. 굉장히 어려운 동네고, 그다음에 지역에서도 국회의원도 지금 최근에 4번 다 지고, 국회의원도 지고, 도의원도 지고, 다 그랬던 동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 그래도 저는 계속 합리적인 주민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좀 합리적인 시민들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근혜 탄핵 때 됐다라는 말이 제 귀에 탁 꽂히긴 하는데, 네. 이번 재보궐선거 운동 하시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일화 있을까요? 저는 이제 마지막 날 해산 유세할 때 저희보다 1시간 정도 먼저 이제 저쪽 국민의힘이 했었었는데, 그때 성균관대학교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성남 출신의. 네. 학생이 그 윤석열 탄핵 그 표지판을 들고 안철수 의원 앞에서 계속 서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해산 마지막 유세하려고 왔더니 저희 쪽에 와서 또 저를 위한 지지 유세도 해주고, 전혀 모르는 대학생 청년, 여자 청년이었는데, 그래서 그게 좀 힘이 많이 됐습니다, 저는. 안철수 의원이 특별한 반응 보이셨나요? 아니요, 그쪽 네. 그냥 앞에서 계속 무한하게. 네, 그랬군요. 안철수만 저를 쫓아다녔었더라. 용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정치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고 이러지 않았는데 12.3을 보면서 어쨌든 직접적으로 좀 참여하고 청년들이 움직여야겠다. 그리고 이거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김병우 의원 전 의원이죠. 거기 맞습니다. 네. 페이스북에도 써져 있습니다. 네. 김병우 전 의원께서 그걸 좀 감명 깊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도의원으로서 이제 앞으로 어떤 도정 활동을 보이실 건지. 네. 저는 우선 교육 전문가 이런 것들을 기치로 해서 왔어요. 여기 판교, 분당 여기가 교육열이 대한민국에서 거의 제일 높다라고도 할 수 있는 동네인데, 그래서 저는 그 미래 세대인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공약 정책들을 좀 발굴하고 싶습니다. 저는 청소년 수련관 관장을 좀 오래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현안인 그 교통 문제하고 재건축 문제가 있는데, 판교 쪽은 교통 문제, 서현 쪽은 재건축 문제가 있는데,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 같이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또 시도의원들과 함께 좀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네, 알겠습니다. 불팍 시청자들과 응원해주신 지지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지지해주신 우리 서현, 판교, 운중, 백현, 대장동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그런 공약들이 빌공짜 공약이 아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공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착한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 착한 정치도 할 수 있다라는 것 보여드리고, 그동안 또 우리 유세차 소음 또 견뎌주신 주민 여러분께 또 감사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그 교육 공약 중에서 학교에 챗GPT 등 그 AI 교육 예산을 조금 확보해 드리는 데 있어서 최우선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네, 김주명 도의원님, 도의원 당선자님 축하드립니다. 바로 임기 시작합니다. 바로 네, 시작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지금 댓글로도 지금 로리리님, 박박디라라 인가봐요. 김박박디라라님, 그리고 SSH님, 버베나님, 포로퐁님 이렇게 역시 국민은 선거로 단죄합니다라고 해주셨고요. 열정순수님은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이거 시청 중이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델리파크가 아니라 델리민주 블루파크. 네, 하트가 델리파크가 됐네요. 네. 오늘 블루파크에 다른 두 손님도 와 계십니다. 한민수 의원님 그리고 박훈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우리 김주명 당선자 이제 바로 보궐이기 때문에 네. 임기 시작하는데 우리 도의원께 축하 인사 드리면서 아까 착한 정치 또 좋은 얘기시긴 하지만 이제
정말 팽팽했던 가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당 의원이 돼서 도가 좀 다수당이 된 거 아닙니까? 힘 있는 정치 그리고 우리 정권 교체에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다. 우리 당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도 한마디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오늘까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가 내일 4일 오전 11시. 자, 그러니까 이제 18시간 남았습니다. 18시간이 채 안 남은 것 같은데요. 네. 내일 탄핵 심판 선고 어떻게 보시는지. 자, 그 전에 어디서 보실 건지 신유진 변호사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네. 저는 어쨌든 사실은 그 헌재 방청 신청을 했습니다. 아. 네, 방청 신청을 성공을 하고 당첨됐어요? 나의 운을 기다려 볼까 했는데 네. 아쉽게도 방송이 있어가지고 네, 방송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배 의원님은 어디서 예, 보실 아마 것인지. 시민들께서 안국역에 내일도 모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0시에 아마 집회 같은 것을 하고 11시에 모여서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이 개헌 막아내고 또 탄핵 소추안 가결시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순간도 시민들과 네. 함께하려 합니다. 8대0 파면으로 이제 속마음은 겉으로 겉마음으로 보여주시고 계시고 이 한민수 의원님 어디서 보실지. 근데 마음은 알겠는데요, 박 의원님. 네. 근데 이게 저기 비상대기를 우리 현역 의원들은 해야 돼가지고 네. 아마 경내에 있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회의도 우리 최고위원 회의도 비공개 회의만 하고 다 하시는 것처럼 하고 나머지는 이제 본 다음에 저희들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찾아보니까 일제 당시도 여당이 아니고 야당이었잖아요. 네. 차분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보고 결과에 따라 물론 100% 파면이죠. 인용 선고가 내릴 텐데 8대 0으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의견을 모아가지고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회의는 끝나되 실제 시청은 국회 경내에서 대기하면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내일도 비상한 그럼요. 날이 될 네. 듯해요. 뭐 저 역시도 8대0 네. 탄핵 인용.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대통령 아닌 거죠. 바로 그렇게 그래서 보면은 현재 재판관들이 선고할 때 시간 보시는 거 아시죠? 딱 하기 직전에 그렇죠. 몇 시 몇 분. 언제부터인가? 그렇죠. 왜냐하면 딱 그거부터 그 분초부터 60일 안에 대통령을 뽑아야 되거든요. 다음 대통령. 그거 아닙니까? 네, 그 얘기 시간으로 하려면 보는 것인지 날로 네. 보는 것인지 아. 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로 아니, 보는 우리가 것으로 날과 또 네, 시간도 네, 그게 네. 나오고. 정말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성문화된 규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무너지는 현상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오늘 얘기 나눌 부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나오기까지 우리 지난주 방송하면서도 애가 너무 많이 탔어요. 그리고 우리 박홍계 의원님 머리를 그러니까 저렇게 삭발도 하시고. 하셨고 대신 수염도 기르시고 탄핵을 외치는 국민 여러분들께 혹시 누가 되지 않을지 정말 죄스러운 마음도 한동안 가졌고요.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다방면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1인 시위 하시는 모습은 저기 삭발만큼이나 또 화제가 됐는데요. 요거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한번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이민식이라고 불법 투표라고 저도 가보면 나경원 옛날은 3일 시위, 옛날은 이민식 세계 경제적인 시기이 문화강국 대한민국 나경원 의원하고 싸우신 건 아니죠? 눈싸움 하는 거예요. 조금 언쟁이 있었습니다. 네, 언제는. 장면 전체. 전날 아침에 이제 국민의힘 저 가운데 서 계신 분이 당협 위원장이고 저기 옆에 조배수 의원 두 의원이라는 분이 분도 서 있고. 계시죠. 그래서 저랬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날 저 4면짜리 큰 피켓을 새로 만들어서 가지고 나가게 됐고요. 아, 네. 정말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면을 쫙 펼치니까 이게 1인 시위인지 이게 거의 정말 일당백. 왜냐하면 기세잖아요. 오, 아니, 기세. 오늘 법을 지키면서 그럼요. 맞습니다. 저 그래요. 네네. 저 일당백 작은- 아닙니까? 작은 이게- 패널도 너무나 야, 센스 있으시고 너무 그게 멋있습니다, 내가 저기 진짜. 가가지고 네. 박 의원님 덕을 봤는데 네. 그 저기 우리는 진짜 1인 시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그때 아까 나경원과 이렇게 눈싸움으로도 제압을 하신 덕분에 네. 제가 전 2번 갔는데 오후 때 가니까 저렇게 안 서 있더라고요. 한 명씩만 있었는데 저쪽에 단을 높여가지고 네. 서 있는데 우리가 훨씬 넓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다만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네. 2개 접고 이렇게 2개만 들기도 예. 있었습니다. 예. 근데 박홍배 의원님 이렇게 4개를 이렇게 쫙 펼치는데 이게 힘드시진 않으셨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람이 불었을 때는 네. 또 2면짜리도 있었었고요. 네, 예, 네, 2면 썼어요. 처음에 만든 것도 3면짜리도 있었어요. 잘했습니다.
박홍배 의원님이 예전에도 이제 금융구조 하시면서 이 시위에 대한 어떤 특화된 전문가로서 느낌이 있는데 어떠신가요? 뭐 너무 사실 간단한 거고요. 이제 변호사님이시니까 법을 잘 아시지만 이 집시법상 사전 신고 없이 뭐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게 네. 1인 시위잖아요. 다만 20m 내에서 맞습니다. 어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저렇게 국민의힘식으로 하면 두 명, 세 불법인 명. 거죠. 네. 저건 이제 원래 헌재에서도 이 좌우 100m 불법이라고. 이내에서 맞습니다. 집회를 허가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1인 시위만 허용되는 상황에서 불법 집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뭐 피켓을 좀 크게 하면 되겠다. 충분히 세 사람 정도는 네. 그렇게 생각했었던 이러다가 거죠. 윤석열이 뭐 네. 불법 계엄을 했는데요. 뭐. 근데 법을 만드는 가만히 사람들이잖아요. 또 법을 잘 아는 사람들. 판사까지 하신 분 아닙니까? 네. 근데 너무 저희 심하신 작가님들이 집회고수 박홍배 의원이 알려주는 자리 선점 노하우부터 자 그러면 피켓이 총 사이즈가 몇 미터였느냐라는 질문도 들어와 있습니다. 제 기억에 한 면이 높이는 120 그리고 이 가로가 한 90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그럼 합니다. 4개니까 예, 3m 60이네요. 3.6m에 1.3m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3.6m면은 충분히 한 키 큰 남자 2인 이상의 역할을 했다. 아, 진짜 일단 저 이게- 크기가 기산 제압이 그렇죠. 됐던 게 원래 국민의힘이 저 크기가 아니었었잖아요. 네. 작은 크기였다가 우리 때문에. 더 키웠는데 그랬더니 의원님들이 목이 안 나오니까 밑에 뭐 밑에 목욕탕 의자 같은 걸 있어요. 갖다 네. 놓고 올라가는 그런 가가지고 진풍경까지 생겼습니다. 바람 부는데 위험하다 잘못하면 발목 꺾인다고. 근데 어쨌든 되게 든든한 모습으로 박홍배 의원님께서 저렇게 딱 맞서 주시니까 저희 시민들은 박홍배 의원님이 계시는 한 밀리지 않겠다. 시위에서 밀리지 않겠다. 저희가 의원총회에서 이제 서영교 의원님하고 백혜련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헌재 앞이 지금 극우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어 있다. 여기를 저희가 포기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주시고 가셨다가 계란도 맞으시고 또 다리 또 니킥도 당하시고 맞아요. 예. 이재정 예, 의원님이. 이재정 의원님이 맞으시고 한 이후에 저희 의원님들께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기자회견 하시고 이렇게 하루 종일 1인 시위 해주시고 마지막에 또 박균택 의원님이 66시간 무제한 1인 시위를 사실 하셔서 좀 걱정될 결국에는 저희가 정도였어요. 네. 헌재를 사수해냈다. 저는 그 힘도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 있었을 계란 겁니다. 열사부터 시작해서 계란 계란 열사. 의원님 네. 진짜 그게 그 말씀들 안 하겠지만 헌재에 계신 분들도 좀 고만이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극우들이 진을 치고 있었거든 그 앞에. 네. 근데 정리가 되고 우리 박 의원님처럼 저렇게 또 선점을 해가지고 멋지게 해주셔가지고 그런데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네. 이렇게 점잖고 네. 그다음에 열이다는 표현을 하면 실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는데 머리도 깎고 저렇게 자리도 잘 잡고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노조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그 삭발은 이미 기삭발 경험이 있으셔서 네. 외모에 조금 삭발이 어울린다라는 또 경험이 있으셨다라고 하시고 저 8대형 파면 들고 오신 이유는 혹시 언제부터 들고 다니셨는지. 방금 급조해서 아, 만들어봤고요. 네네네. 사실은 이유가 이제 뭘까요? 보셨던 저 즉각 네. 파면을 네. 저희가 화요일 날 기일이 잡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헌재 앞에 조 피켓을 인쇄만 2면을 다시 해서 이렇게 만들어야겠다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근데 저거로 똑같아요. 작은 사이즈 같아요, 그냥.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미니 사이즈로. 기일을 잡고 나서 헌재 앞 전부 속에 지침이 떨어지면서 저희가 이 피켓을 만들지 못했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그냥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아, 잘 만드셨어요. 색깔도 비슷하고. 언제 어디서나 미니 박홍배 사이즈. 의원님이 계시는 곳은 그곳이 1인 시위 장소이다. 네. 저도 국회에서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네. 아니 그런 그런데 일이 또 없어요, 네. 이런 비장하기도 하고 멋있기도 한 1인 시위가 있는 반면에 세상에서 또 가장 귀여운 어떤 파면하라 외침을 한민수 많이 보던 얼굴인데요. 막내란데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는데요. 한율무? 네. 우리- 한율무 영상 보시죠. 뭐야? 내란 속에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파면하라. 혹시 파자마 바지 입으신 아, 파자마 바지. 저기 그렇군요. 우리 지난 일요일에 한번 집회 없는 날 있었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네. 그때 집에 늦잠 자고 일어나서 우리 이쁜 우리 강아지가 네. 율무가 남자애입니다. 네. 이렇게 한 번씩 와서 이렇게 친한 척 하거든요. 뭐 먹고 싶을 때 그래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찍었어요. 그래서 올렸는데 율무마저도 정말 윤석열은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율무마저도 빨리 파면을 해야 된다. 네. 그래야 저를 자주 볼 거 아닙니까, 아빠를. 그러니까. 저는 대본을 미리 봤는데 네. 아드님인 줄 알았어요. 저도 아드님이 저래서 막내 이름이 아, 우리 율무입니까? 이름이요? 라고 했었어요. 한율무 막내 뭐 이렇게 하셨으니까. 제 녀석이 특이하게 말티프예요, 줌이. 말티프고
저기 귀가 네. 율무 색깔이잖아요. 그렇구나. 이제 딱 2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우. 광장에서 이제 시민분들 워낙 많이 만나다 보니까 저도 에너지를 많이 받았어요. 어떤 여성분이 그 박물관 쪽에 화장실 제가 들어갔는데 의원님 드리려고 제가 응원봉을 실뜨기를 해서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대단하네. 꼭 받아가세요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예쁘기도 하지만 너무 제가 마음이 아플 정도로 꽉 조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너무 뭉클하죠. 감사했고 되려 저희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하러 나간다 생각했지만 시민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기운을 받았던 현장들 아닌가 싶은데 그런 맞습니다. 경험들 다 있으시죠? 그러니까요. 우리 의원님들 두 분도 지금 뭐 민주당에서 그동안 도보 행진 그리고 또 뭐 철야 이런 거 하시면서 뭐 기억에 남는 일화 있으면은 좀 한 분씩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박 의원님 하세요. 지난주 토요일 날부터 해서 우리 박근택 의원님이 66시간 이민 시위 하실 때 네. 제가 이제 첫날 저녁에 잠시 찾아뵙고 좀 교대로 하시면 어떻겠냐라고 말씀드리고 혼자 하시겠다고 하셔서 들어가고 다음날 저녁에 가서 제가 14시간을 같이 했는데 이제 초저녁에는 배달하시는 저희 라이더 분들께서 배달하러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다가 편의점에서 따뜻한 음료수를 사서 이걸 먹으라고 주시더라고요. 추우니까 이거 따뜻한 거 사왔다라고.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주문을 누가 했는지 알 수 없는 지금도 눈이 그렁그렁하세요. 주문을 누가 했는지 알 수 없는 음료가 또 아마 배달앱을 통해서 주문을 누군가 하신 것 같은데 이거 누가 주문이 들어왔나 봐요라고 주시고 또 음료를 주고 가시는 게 한 2-3번이 있었어요. 사실 그분들이 진짜 사왔는지 주문을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이후에 새벽 때는 극우 세력들이 이제 차를 타고 계속 너무 돌면서 대피되죠. 그렇습니다. 덤비고 뭐 내려서 괴롭히고 해서 너무 괴롭기는 했었었죠. 네.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우리 지역분 중에는 여성분인데 수액도 이렇게 맡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또 지역위에 위원장 하시는 여성 동지 한 분은 이제 매일 와서 밤 늦게까지 가다가 마을버스 타고 가다가 잠시 이렇게 놓쳐가지고 굴렀어요. 그래서 전체 한 2주가 나와서 아이고야. 3주 정도 병원에 있었는데 조금 거동할 수 있으니까 또 나오셨어. 그러다가 또 안 돼가지고 들어가고 그 정도로 마음이 모였고 전 도보할 때는 네. 전 개인적으로는 여기 지금 발톱이 새카맣니다. 2개가. 그래서 더 걸었으면 얘 나왔을 거야. 아마 빠졌을 텐데 근데 민주 여성들하고 걸을 때가 아주 재밌다는 표현하면 신났어요. 같이 구호 외치면서 네. 우리 박영도 있었잖아요. 사실 뒤에가 구호 소리가 더 컸어요. 위에 우리 의원님들은 가끔 쉬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 깔딱고개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쉬질 않아요. 민주 여성님들. 그래서 내가 침묵시 1분 하면은 앞에는 1분 하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또 구호를 터뜨리거든요. 네. 그걸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래서 너무 잘했고 민주 여성분들 너무 자랑스럽다 말씀드리고 그렇게 걸었는데 물어봐요. 우리 기자 후배들 보고 그러면 살 빠지셨겠어요 하는데 안 빠졌어요. 저도 멘트 놀랍게도 아시죠? 네. 진짜 안 빠져요. 네. 왜냐면 민주 여성분 모자가 있거나 주머니에다가 조금만 걸어간 뭘 넣어놓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게 대부분 초콜릿이에요. 초콜릿. 고열량 간식들을 그래서 넣어놓죠. 주신 걸 어떻게 안 먹습니까? 먹으니까 사실 그렇게 많이 걸었는데도 살은 좀 찐 것 같다. 근데 저도 근육이 감사하죠? 붙었다라고 저도 스스로 위안하고 있는데 저희 걸었던 기간이 열흘 넘어가면서 이제 100km 이상을 걷게 된 건데 조계현 의원이 굉장히 목청이 좋으세요. 네, 그런데 계속 언젠가부터 모시고 다니죠. 제일 앞이 아니라 민주여성 쪽으로 가셔가지고 맞습니다. 거기서 계속 네. 하시는 게 훨씬 더 기운도 힘이 받고 납니다. 힘이 네. 났다라고 하는데 신유진 변호사도 계속 좀 집회 많이 나오지 않으셨어요? 네, 저는 네네. 사실은 계엄 전과 후로 좀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계엄 전에도 집회를 나갔고, 그때 있었죠. 네, 행진을 이제 나가고 했는데, 그때 분위기와 계엄 후 분위기 그리고 한남동에서의 그 정말 추운 정말 도로에서의 그 음박 담요를 덮고 했던 그 집회와 또 광화문에서의 국회에서도 그리고 광화문에서도 그 모든 걸 경험하면서 모두와 함께한다는 그 마음이 정말 뜨거워지면서 정말 이렇게 심장이 딱 쫙 쪼이는 느낌이 들면서 우린 할 수 있어, 우린 다 같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정말 내가 살아있는 이곳 대한민국 함께해서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저희 지역분들이 네. 강북을 당원들 주민들이 갈수록 늘어나요. 늘고 제가 평소에 그 우리 지역 사무소 못 봤던 분들이 스스로 찾아오시거든요. 네. 어디서 보이는지. 근데 쭉 해서 내일 딱 파면까지 오늘 저녁에도 이제 끝나면 바로 집회 가서 우리 당원분들 만나서 같이 할 건데 끝나고 나면은 내일 8대0 파면 하잖아요. 이 마음들이 모여서 저는 정말 이 동지애 있잖아요. 네. 말 그대로 동지가 그 전후의 수준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탄탄해지잖아요. 네. 이 힘이 우리 신 변호사님 말씀한 것처럼 수백만 우리 국민들이 이기고 있거든요. 이 연대가
이게 저는 대선의 압승을 또 가져오고 네. 우리 민주당이 정말 수권 정당으로서 역할을 잘 해나가고 내년 대선 이기고 지방선거 이기고 그 다음에 총선 이기는데 국민들이 큰 밑받침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전 너무 속상했던 게 이 정의에는 중립이 없다라고 이제 유흥식 그 추기경님도 맞아요. 말씀하셨는데 추기경님. 네. 그런데 이제 그 헌재에서 뭐 선고 기일이 발표 났지만 4월 4일 전까지 엉뚱한 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라는 마음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지킨다라는 밤샘 집회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진짜 차가운 도로에서 그렇게 밤샘 집회를 하면서 그 밤을 지금도 계시잖아요. 예, 지새고 네.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그 집회를 대하는 언론의 태도 그나마 한겨레에서는 헤드라인을 밤샘 집회 헌재에서 엉뚱한 선고할까봐 걱정이 돼서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데서는 대부분 차 막혀 교통 완전 뭐 마비 뭐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헤드라인을 다 뽑더라고요. 신 변호사님이 지금 화를 낼 만해. 그래서 저도 이제 기자 생활을 한 24년 했잖아요. 요즘은 제 가까운 후배 기자들이나 이렇게 동료한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양비론도 좋은데 계엄하고 내라는 양비론을 하면 안 되지 않겠어? 그럼 다 수긍은 또 합니다. 안타까운 게 그렇죠. 오늘 정책 갖고 양비론 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불법 계엄이 양비론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선악의 문제고 정의와 불의의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지금 헌재에서 지금 한 마음으로 정의를 요구하는 그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놓고 어떻게 대놓고 거기다가 교통 마비 이런 짓을 아니 근데 헤드라인 죄송하지만 윗물이 맑아야 되는 게 오늘 현안 질의를 국회에서 마련했습니다. 얼마나 물어봐야 될 게 많아요. 안 나오죠. 지금 25% 미국에서 관세를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면 경제부총리는 당연히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와야죠. 네. 최상목도 안 왔고요. 네. 그리고 아까 심지어는 여당 의원이 국무총리 어디 갔느냐고 찾았습니다. 네. 왜? 누구랑 산불 얘기하면 되냐고. 재해와 네. 관련한 이 재해 대책과 이 부분에 있어서 물어볼 사람이 누구냐라고 네, 했는데 안동의 김형동 의원이 그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강 의원님 말씀대로 네. 대통령이라는 사람부터가 무도하다 보니 그 밑에 총리, 부총리 다 똑같아요. 똑같아서 내일 파면 선고를 기점으로 해서 새 정부 만들고 우리 대통령 뽑아서 다 일거에 그거야말로 일거에 다 바꿔나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하고요. 참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집회 현장 가면 그동안 막 그 보수 언론들이 숫자 가지고 장난하고 네. 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다들 아시죠? 26일 날 지난 3월 26일 날 우리 대표님 통무제가 중요해요. 통무제라는 네. 뒤로 수가 빠지기도 하고 네. 우리는 집회 가면은 정말로 자발적으로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쵸. 그 마음이 모여서 오는데 저쪽 그 태극기 구구 집회는 동원이 다 보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자금이 떨어져서 더 이상 모을 수도 없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 무진한 뒤로 이제 동력이 떨어지고 가기 싫은 거예요, 이제는. 그런 사람도 많고. 그래서 빠지고 해서 실제로 좀 텅텅 비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경남에서 좋은 소식 아, 들려주신 변광용 거제시장님과 전화 연결해서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기계 같은 여보세요? 하시지. 네 시장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바로 시장으로서 일정을 시작하셨다라고 들었는데 출근하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어떤 일일까요? 원래 어제 그 짐식을 일정을 잡아놨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짐식 하는 건 좀 그렇다. 짐식 대신에 지금 아주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인들부터 만나겠다 해서 우리 거제 대표적인 시장, 재래시장이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고현시장, 옥포시장 현장을 찾는 걸로 첫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아, 잘하셨습니다. 네. 거제 굉장히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의미가 남다른 곳일 수밖에 없고 우리 변광용 거제시장님한테도 물론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 또 거제시에서 국힘이 그러자면 이제 선거 패배한 거잖아요. 네네. 또 재밌는 말을 했더라고요. 뭐 서울은 어떻겠나, 뭐 상상도 하기 싫다, 전환길 지원 유세 마이너스다 이런 말들을 했는데 네네.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서 선거운동하면서 좀 거제시의 민심이 변화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고 그렇죠? 어땠나요? 네네.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주로 이제 얘기 나온 것들이 이제 이 탄핵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워진 이 나라 상황,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경제가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이런 이제 부분들 크게 이제 두 가지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왔었거든요. 나왔었는데 어쨌든 이런 어려운 시기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시기를 잘 타파해낼 수 있으려면은 역시 그래도 경험 있는 시장을 한번 했던 경험 있는 사람이 네.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들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 대한 최근 흐름에 대한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이런 그 반대 뭐 이런 정서들이 좀 이번에는 심판 기제로 작동하지 않았나.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기더라도 뭐 1, 2%, 뭐 3, 4% 보통 이 선에서 제가 질 때도 보통 이제 아주 네. 근소한 차를 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 18%까지 차이가 났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네. 예, 18%포인트까지 차이 난 것들은 그리고 현 정부에 대한 그리고 지금 이 탄핵 사태에 대한 조용하지만 시민들의 이런 그 심판 기조가 분명히 좀 작동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요. 탄핵 선고 일정이 나왔는데 거제 시민들의 민심이 좀 느껴지시나요? 뭐 크게 뭐 다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네. 크게 뭐 드러내고 이러지를 않습니다. 크게 드러내지를 않고 그냥 조용한가. 왜냐하면 경제도 너무 어렵고 뭐 힘들다 보니까 크게 이제 드러내지도 않고 조용한 가운데 근데 이제 이 마음은 이건 아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제가 선거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게 되었고 아주 호응들이 좋았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빨리 이런 상황들이 정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이 강한 요구들이 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좀 호응이 바뀌었다라고 느낀 그런 일화나 에피소드 혹시 있을까요? 특히 이제 우리 거제 같은 경우는 뭐 어디든 마찬가지지만 면동 이렇게 국외 동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동지역은 아무래도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쪽에서는 그래도 좀 양호한 지역인데 면 지역은 거의 뭐 입대 선거마다 7대3 뭐 이 정도로 나오는 곳이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들 선거운동이 참 뚫고 들어가기 어려운 곳인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아주 문을 좀 많이 열어주셨어요. 그 면단에 이제 거주하시는 특히 이제 보수 색채가 강하신 분들이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번에는 좀 많이 열어주시고 또 따뜻하게 이렇게 맞아주신 부분들도 많고 그리고 실제 표도 많이 주셨고 이번에는 네, 맞습니다. 이런 뭐 표가 민심이죠, 뭐. 네,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부분들 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쌓여온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2년 8개월 만입니다. 시장으로 복귀하셨는데 거제시를 위해서 좀 마음에 두고 있었던 꼭 해야겠다는 정책 있을까요? 물론 조선소는 뭐 관광 자원도 풍부하기 때문에 관광 도시로서의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도 참 중요하고 하지만 어쨌든 조선 도시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조선업과 함께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또 조선업과 같이 이제 성장을 해가야 될 이제 그런 지역인데 뭐 외국인 노동자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조선소는 호황인데 우리 지역 사회 경제는 나아지지 않고 있는 이 모순된 구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해법을 마련해서 풀어나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해왔고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권한을 이용해서 그런 해법들을 만들어볼 그런 생각입니다. 역시 일을 해보신 분이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제 그래서 준비하신 좀 특단의 그 권한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뭐 대책 방안 이런 거 혹시 좀 있으실까요? 일단은 정부의 지원이나 국회의 지원이 필요한 대행국책 사업들이 우리 거제에 좀 있습니다. 네. KTX 개통 문제라든지 뭐 가덕신공 문제라든지 이제 고속도로 문제라든지 이런 네. 문제 대행국책 사업들이 제가 지난번 시장 할 때에 다 확정되었던 사업들인데 네. 속도를 잘 못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빨리 속도를 내게 해서 빨리 뭔가 진척될 수 있게끔 이제 하는 문제가 좀 크게 좀 남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원하겠다. 1인당 20만 원씩 거제사랑 상품권으로 우리 거제 지역에서만 소비가 가능한 소위 말하는 지역 화폐죠. 네. 그 상품으로 20만 원씩 한 460억 정도가 됩니다. 저희 인구가 23만 2천 명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 지역 화폐 유통을 통해서 좀 상권도 활성화시키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마중물로 삼겠다 이런 이제 계획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덕신공항 개항이라든지 KTX 개통이 대비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거제를 찾을 거예요. KTX 개통이 되고 네. 가덕신공항 개항이 되면은 근데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뭐 와도 그냥 다 뿌리고 이 낙수효과를 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크게 달라지는 교통 환경에 대비한 관광도시로서의 기반 준비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또 해가는 이런 부분들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좀 쉽지 않은 문제겠지만 지금 우리 거제가 외국인 노동자가 너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조선소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너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너무 외국인 노동자만 늘어나서는 좀 곤란하다. 지역 경제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 이 시민들의 아주 소중한 자산인 아파트 값도 생각이 되는데 외국인 노동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네. 이 지역에서 소비를 크게 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아파트 이런 걸 안 사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되는군요. 지역 경제에 영향을 네. 미치지 못하죠. 네. 그리고 아파트 값도 네.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해요. 우리 거제시가 우리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럼 아파트를 살 사람이 줄어드니까 아파트 값은 계속 뜰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그래서 이 구조를 어떻게 좀 잘 슬기롭게 잘 해결해내는 부분들이 거제에서 상당히 좀 우리 필요하다. 병광용 경남 거제시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거제 시민들이 바뀔 정부를 예상하고 매우 지혜로운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계획하신 일들이 잘 좀 되면 정말 거제시가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거제에 계신 민주당 당원을 비롯해서 전국에 계신 민주당 당원께 한 말씀 부탁드리며 좀 통화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선거기간 내내 그리고 선거 시작할 때부터 했던 얘기가 이건 병강용 한 사람의 선거가 아니다. 우리 민주당의 선거고 그리고 이긴다 하면 우리 민주당의 승리다. 그만큼 우리 거제에서 민주당의 승리는 절박하고 이게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또 내년 경남의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된다라는 점들을 강조를 했었고 어쨌든 제가 어제 개표 거의 끝나갈 즈음에 우리 당원과 지지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도 이건 저 혼자의 승리가 아니라 당원 동지분과 함께 만드는 승리다. 이제 거제에서 민주당 승리를 이룬 만큼 이 한 번의 승리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조기 대선에서도 승리하고 우리 대선에서도 우리 거제 지역에서 우리 당이 이긴 적이 한 번도 없고 우리 당 후보가 이긴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기 대선에서도 또 반드시 우리 당 후보가 이기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확실하게 이기는 그런 발판으로 삼자. 이런 의미들이 이번 거제시장 선거가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병광용 시장님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통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댓글로도 너무 축하한다는 인사가 쏟아졌는데 무터리님, 우리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질문에 답이 막힘없이 나오신다고 하셨고 진짜 채널님 거제 잘했다라고 해주셨고요. 그 외에도 뭐 송진장님, 희망 0728님, 열정숨숨님, 사과나무님 모두 축하한다, 잘했다, 민주당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네. 국힘에서 네. 거제도 이런데 서울은 상상하기도 싫다 이런 뭐 반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딱 생각나는 게 또 우리 전조 같은 게 있잖아요. 네. 2023년 10월에 다 아시는 것처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네. 우리가 17%를 이겼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24년 4월 총선에서 우리가 압승을 거뒀죠. 네. 느낌이 오시죠? 지금 18%를 이겼습니다. 그러면 두 달 뒤 대선은 우리가 압승하겠죠? 이재명 대통령 나오겠죠. 그래서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선거도 압승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진짜 거제 같은 대선서 우리 이겨본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제에서 제가 우리 병광훈 시장님 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이길 것 같아요. 거제에서 진짜 단 1%도 이긴다면 대선에 그러면 뭐 다른 지역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국힘 입장에서는 대단히 지금 공포감이 몰려올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업무를 너무 잘 아세요. 사실 제가 지난해 11월 달에 거제도 하나오션 현장 방문을 갈 때 같이 동행을 했었었는데요. 지역 현안 그리고 조선업의 문제 이런 부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하신 그 외국인 조선업에 대한 외국인 쿼터 문제가 있어요. 이제 국힘에서 현 정부에서 시행령을 바꿔서 쿼터를 상향을 하는 바람에 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런 문제라든지 지금 농성하고 있는 하나오션 하청 노동자 문제 이런 부분들 저희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시장님 축하드리고 힘내십시오. 네. 잘하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서울에서 아주 응원의 말씀들 그냥 댓글들 넘칩니다. 네. 그런데 어제 오후에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그렇죠. 통과시켰는데 그런데 이때 누군가의 망언으로 본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됐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영상을 한번 보고 올게요. 난리 났습니다. 많이 보이던 분이 지금 우리 계십니다. 헌법을 보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피와 눈물로 만든 민주주의 결실이자 헌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올바른 얘기를 들으면서 저런 반응을 할 수 있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 참. 박준건 의원 계세요. 박준건 의원님 계세요. 어떤 지금 의도로 국회의장께서 그 발언을 했는지 말씀하세요. 이하경 부의장님이시죠. 국회의장을 대행하고 계신데 그냥 있으라고 하는데 제가. 아니, 강유정 의원님 발언 중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의원님 지금 좋은 말씀 하고 계셨는데, 아니 지금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저 맥락이 매우 이상하죠. 네. 우리나라의 헌법과 헌법재판소는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공산주의자라고 저를 향해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소리를 질렀어요. 저기에 네. 마이크에 대지 않고 말하는 게 잘 수음이 안 되는데 수음이 될 정도로.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저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해 주자면,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를 했으면서 자기가 안 했다고 발뺌을 좀 했습니다, 한동안. 노종면 의원께서 가서 이 얘기를 누가 했느냐 물었더니 누구 얘기했냐는 거지. 아, 자기가 본인이 안 했다고? 네. 그러면서 자기가 오히려 노종면 의원을 달래면서 저리 가시라. 마치 다른 사람이 그 얘기 했는데 자기가 중재하듯이 그 장면도 잡혀 있어요. 나와서 노종면 의원을 봤죠, 달래니까 우리가? 노종면 의원이 저한테 다시 와서 물었어요. 그 얘기한 사람이 박준건 의원님 맞냐고. 난 분명히 박준건 의원이 말하는 걸 봤다. 확실하다. 빨간 맥타이 메고 있는 저 사람 맞다라고 했는데 계속 아니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 나가냐면요. 이하경 부의장이 저도 들었습니다 했더니 갑자기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아주 비겁하군요. 발뺌을 몇 번 한 겁니다. 안 했다고 하려고 했었어요. 그 분명히 옆에 동료 의원들이 자기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에게 공산주의자라고 해서도 국회 모독이지만 나가서 한 변명이 더 가관입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두고 공산주의자라고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30년 넘게 종사하신 마은혁 재판관 개인에 대한 모독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모독인 거예요. 얼마나 그 말이 심각한 거를 국회 내에서 동료 의원에 대한 것을 면피하기 위해서 마은혁 재판관을 공산주의자라 불렀다는 걸 면피용으로 쓴다? 저는 공부도 더 해야 되고 그리고 자격 미달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쪽 계열의 정당 사람들, 저도 정치부 기자들 보면은 항시 쓰는 술수가 있어요. 지금 강유정 의원님한테 그 말을 한 것 자체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이제 변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한테 그랬다. 저는 그동안 아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봅니다. 저들 집단이 잘 쓰는 것들이 예전에 지역감정 불러일으키고 네. 지금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색깔론으로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마은혁 후보자 그 시절에 노동자 운동한 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뒤에 법관이 돼서 지금까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왔잖아요. 네. 단 한 건이라도 문제되는 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이런 식의 그 색깔론 입히고 이런 부분들은 이 국회에서 엄하게 저는 저런 국회의원은 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제가 저 박준건 의원과 같은 상임위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일을 해보니까 좀 웃음이 나려고 그러는데 여러 번 우리한테 혼을 났습니다. 네. 이분이 어디서 왔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예전에는 한번 그 국정감사 비슷했어요. 네. 그때 지루 기억하는데 이렇게 뭐 음란물 지적을 하면서 여성 그 나온 영상을 그 모자이크 처리도 않고 너무 노골적 보이게 해서 우리 김현 간사가 국회에서요? 예, 본회 그 상임위장에서. 그래서 김현 간사가 도저히 못 받아들여서 항의를 했고 우리도 항의를 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또 무슨 일 있은 거 아시죠? 우리 민주파출소. 네. 민주파출소 가지고 파출소를 우리가 도용했다는 거예요. 그 제가 보다 참지 못해서 저도 한마디 의사진행 말하면서 그럼 2023년도에 국민의힘이 민생 119를 했는데 그건 소방서 도용이냐? 웃어도 됩니다. 제가 멀수가 말 못하게 만들어 놓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앞뒤 분간을 못하고 하는 얘기가 이 많습니다. 공산주의 공격이 자기는 공격이라고 생각해서 저한테는 제 생각엔 욕설을 한 겁니다. 자기 네, 나름으로는. 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오늘이 4.3이잖아요. 네. 4.3에서 희생된 분들에게 그들이 그렇습니다. 붙인 독재 정권이 붙인 딱지가 뭐였냐면요. 이명박 정권에서 공산주의 척결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들이 왜곡하고 있는 5.18 민주항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북에서 지령을 받은 자들의 공산주의자들의 도발이었다라고 공산주의를 독재를 미화하고 독재 정치에 대한 무감각함 그리고 기본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문맹성 이거를 보여주는 논리로 공산주의라고 부르짖으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저 공산주의라는 게 세상에서 지금은 사실은 사라진 단어가 돼버리기도 했지만 그 말에 대한 위험성을 왜 쓰느냐 도구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폭력적인 사고를 강제하고 싶을 때 쓰는 용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죄해야 된다는 거고 자격이 없어서 아마 곧 민주당에서 윤리 제소하고 네. 지금 윤리특위가 이제 구성 맞습니다. 문제가 있어 그러는데 엄하게 처벌을 해야 저런 식의 말을 안 할 겁니다. 문제는 저는 보면은 이런 얘기하고 저 의원이나 반성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 일부분이긴 하지만 저런 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국힘당 의원들이 있어요. 네. 딱 상임위에 잠시 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대표 공격하고 갑작스럽게 네. 그리고 나가요. 나가고 하루 종일 일 안 합니다. 그 국회는 자격 없죠. 왜 찍느냐? 딱 본인 유튜브 분량 찍고 나가네. 극우 유튜브. 전 박충건 의원 지금 그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그러고 나가서 이제 백브를 했는데요. 네. 예, 마은혁 재판관 후보가 인민노련 출신으로 예, 교육선전 담당 핵심 멤버였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에 투신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표현 중에 인민노련이라는 표현이 마치 들으면 이제 우리가 국민이라는 용어를 대신해서 북한에서는 인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마치 북한과 관련된 단체에 속했던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갔어요. 상업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 인민노련은 그 인민이 아니고 인천 지역 민주노동자 연맹. 이었죠. 그렇죠. 네. 지금 김문수 장관은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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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장관은 선호련입니다. 서울 지역 민주노동자 연맹 뭐 이런 이름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죠. 공격해야 돼 네. 자기들이 그러면. 맞습니다. 똑같은 사실은 이제 그러고 김문수 장관은 말도 안 깜빵까지 갔기 때문에 훨씬 더 열심히 하셨던 같은 시대 86년, 87년 같은 시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다만 저는 이제 한 가지는 절대 박충건 의원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까 강효정 의원님께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제 경험상 보면 가장 나이 어린 초선 의원에게 뭔가 이상한 미션 같은 거를 저 사람들은 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국힘당 대회에서. 네, 국힘당에서. 그래서 어제 당연히 양당이 합의해서 찬성 토론과 반대 토론이 예정이 되어 있었었고 강효정 의원님께서 우리 당을 대표해서 찬성 토론자로 나가셨는데 박충건 의원이라는 하필이면 그분이 그 단어를 그 시점에 내뱉은 것은 본인의 생각을 내뱉은 거일 수도 있겠지만 당의 핵심 역할. 지도부가 미션을 줘서 사주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 어제 박형수 네. 원내 수석이 그 대신 토론을 하는 좀 왜 국회의원을 누가 대신 그러니까 미성년도 아닌데 대신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참 우습죠. 네. 대신 나와서 얘기하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민주당 의원들이 하도 윽박지르니까 몰아세우고 하니까 말을 못한다고. 말을 못했다라고 훨씬 더 그분이 지금 미성 수석부 대표? 맞습니다. 뭐 네, 그러니까 미성년 취급을 했고요. 두 번째는 표현의 자유라는 표현을 썼어요. 공산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표현의 자유. 근데 이 표현의 자유라는 게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현재 문제적인 국가기구 중에 하나가 인권위원장입니다. 네. 안상호 인권위원장이라던가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만으로 아주 입에 담지 못할 말까지 허용하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진짜 모독이죠.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박형수 이제 국힘당 원내 수석이 마치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막 몰아세우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쫓겨나간 것처럼 말을 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박충건 의원에게 어떤 의도로 그 발언을 했는지를 말씀하시라고 분명히 발언 기회를 줬어요. 네. 그런데 할 말 없다라고 그냥 나간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그러고 나서 박형수 국힘당 이분이 이 상황을 완전 왜곡해서 브리핑을 하듯이 뭐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더 화가 나더라고요. 모든 상황을 뭐 정리하듯이 하는데 아니다. 그런 생각 뭐 그렇게 뭐 강유정 의원에게 한 것이 아니고 만약 재판관에게 한 것이고 그리고 할 말이 있어도 말을 못하게 민주당에서 몰아세우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민주당이 잘못이다라는 식으로 의회 마무리를 독재 짓는데 때문에 개헌을 했다라고 말하는 저런 부분들이 저는 그래서 네. 곧 저는 국힘당 이제 간판 내릴 날이 째깍째깍 오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이고 네. 전환기를 끌어들이고 맞습니다. 토론회하고 이 공산주의자 발언을 하고 이게 극우화로 가는 거예요. 네. 이 국힘당이 극우화되고 있다. 극우의 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못 갈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어제 민주당 등 야5당이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탄핵 소추안 본회의에 보고가 됐는데 사실 뭐 국민들께서는 늦은 거 아니냐 최상목 진짜 진작에 탄핵했어야지라는 의견도 많으시고 또 일각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탄핵 실현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데 어쨌든 보고가 됐기 때문에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해야 되는데 이 탄핵안 처리 언제 이루어지나요?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고 지도부 논의가 마지막 남아있긴 합니다만
지금 26시간 정도 지나고 있네요. 아, 맞네. 26시간 정도 지나고 있어서 내일 이루어질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죠, 지금은. 네. 하지만 권한대행 시절에도 이미 우리나라 환율이 더 높아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기가 침체되고 위기에 된다는 것에 베팅을 해서 미국 국채를 2억 원씩이나 사네요. 한마디로 하면 대한민국 경제 망하라. 거기에 망해라. 베팅을 예, 한 거죠. 베팅을 완전 한 내국노 거라는 아닙니까 이 네, 정도면은.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근데 청문회 때 한번 문제가 맞습니다. 됐었는데. 그래서 그때 팔았다가 또 산 거예요. 저는 오늘 그러니까. 아침에 한 신문이 유력한 언론에서 칼럼 제목이 있어요. 한덕수, 최상목이 더 나쁘다. 네. 그래서 저는 최상목, 이건 개인적인 당 대변인이 아니고 개인 그냥 의원으로서 제 입장은 저는 최상목 탄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그것 디폴트 때문에 값이라고 무슨 봐요. 뭐 네. 그것 때문에 무슨 뭐 역풍이 있다면 그 정도는 제가 앞장서 좀 맡겠습니다. 역풍이요. 그리고 그래서 아니 예를 들어서요. 예, 예, 그래서 예. 왜냐하면 저렇게 물론 마흔역 헌재재판관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사람이 나라 경제에는 내팽개치고 미국 국채에나 투자하고 있고 경제도 안 챙겨.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가 구성도 되지 해야 할 않도록 일도 안 하죠. 예, 네. 방해했고 내란 상설특검의 후보자 추천도 안 했고 선별적으로 인사권 행사했고 그 용산에서 나온 경찰관들 다 승진시켰잖아요. 지금 서울청장 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엄중한 사태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거부권을 몇 건 썼습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흥분이 제가 제일 되는데. 화가 났던 것은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이 국회 본회의 출석을 거부를 한 적이 있어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 네, 우리는 네. 나와야 된다고 네. 얘기를 했었었는데 안 나오면서 이유를 뭘 갖다 댔냐면 신평사들과의 미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억납니다. 예. 기억나시죠? 네. 뭐 사실은 뭐 들으면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도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금 비상 상황이고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사태는 없어야 되니까 그러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신평사와의 국가 신용 등급을 논의하는 일은 기재부 차관이 해도 되고 충분한 국장이 일이죠. 해도 되고 맞습니다. 뭐 과장이나 서기관이 해도 돼요. 사실은 이건 뭐 기재부 장관들이 기존에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계 신평사와 만나기 위해서 국회 출석을 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정말 너무나 기가 찼는데 또 뒤에서는 미국 국채를 사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라는 것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네. 안 해도 될 일만 많이 한 최상목은 하지 말아야 할 일. 네. 하지 말아야 할 일. 우리나라 경제를 말아먹기 맞습니다. 위해서 그냥 마음 먹고 그 탄핵- 미국 국채를 사는 일. 탄핵해야 한다. 아. 저희는 이렇게 의견 땅땅땅 모으고 이제 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좀 하루 앞으로 다가오다 들어가기 보니 전에 뉴스 하나 전달해. 네. 네네. 우리 또 불팍 시청자분 계세요. 5시 35분으로 네. 국회의원 박충건 징계안을 우리가 접수했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네, 윤리에 네. 넣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매달리고 있는 하나가 딱 있어요. 오늘 토픽이 딱 하나더라고요. 네. 뭘 그렇게 국민의힘과 지금 윤석열 정부는 늘 매달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상하게 타짜 근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승복, 뭐 걸 거냐. 이거 되게 오랜만에 들어본 얘기지만 자주 들었던 얘기죠. 지금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다시 승복이라는 키워드를 꺼내들고 계속해서 이거는 거의 협박 수준으로 촉구하고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승복은 윤 대통령만 하면 된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은 아주 오만한 태도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일 뿐만 아니라 헌법 위에 자신이 서겠다는 그런 의사표시입니다. 이러한 민주적인 사고를 갖지 못한 지도자가 제1야당의 공당의 대표라는 사실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부끄러워. 아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승복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뜻 이거를 먼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단순히 납득하여 이해가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뜻은 죄를 스스로 고백. 요게 두 번째 뜻으로 되어 있지만 요 유의어 승복과 유의어가 고백 뭐 이런 겁니다. 복종. 그러면은 고백을 누가 합니까? 죄를 저지른 사람이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뭐 납득하고 따로 이런 것이지 어떻게 피해자의 국민들이 승복을 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승복은 죄를 저지른 윤석열이 하는 게 맞다라는 저는 이재명 대표의 말이 굉장히 언어학적으로도 맞다고 보거든요. 원학을 떠나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민수 대변인은 좀 더 길게 이따 말씀해 네, 주시니까 이거 안 하려고. 네. 박홍근 의원님. 아니
이번 보궐선거에서 구로구청장 후보를 국민의힘이 내지 못했잖아요.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구로구청장이 사고 지역구인 셈입니다. 뭐 당은 당규에 내지 않는다, 낸다라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의 1호 당원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추경호가 가담했을 것으로 보이는 이 내란을 일으킨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는 국민의힘에게는 사고 지역구입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내일 현재 판결 이후에 있을 보궐선거에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승복을 얘기를 하는 것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분리하고 자신들이 대선 후보를 내기 위한 포석을 두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민수 의원님이 또 저렇게 얘기하니까 네. 혹시나 우리 국민들 중에 뭐야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건가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국힘당 지도부도 이미 제가 들은 얘기도 있어요. 저 쌍권 중에 누가 이게 이미 저기 기각을 누가 얘기하니까 무슨 기각이야 인용되지 한 얘기를 진즉에 해서 용산에 지금 미움을 받고 있군요. 한남동에 가 있는 윤이 너의 복귀하면 넌 죽었어 이런 메시지까지 줬다는 얘기가 기자들 사이에까지 있는데 저분들도 알 거예요. 저들도 아는데 우리한테 자꾸 요구하는데 우리 신 변호사님 잘 얘기했어요. 네. 가해자는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고 그와 같은 괴를 하면서 선동질을 하고 있는 극우 세력과 국힘당 거기에 동조하는 국힘당 지도부와 의원들입니다. 그들만 승복을 선언하면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느 방송 가가지고 그 잔인한 학폭 사건과 좀 비교를 했는데 그 학폭이라는 게 한 사람의 인생을 버립니다. 근데 어느 그렇게 3년간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고 우리 민주당을 괴롭혔던 학폭 가해자 윤석열이 갑작스럽게 저렇게 큰 사고를 쳤어요. 하고 난 다음에 야, 그 와가지고 쟤도 좀 저러고 있는데 이제 잘리는데 그냥 잘 지내보자. 너희들이 인정해. 그게 말이 됩니까? 그 한마디 더 했잖아요. 제가 살인 현장에 모든 사람이 다 봤습니다. 우리 국민이 사람이 죽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재판부가 이상한 재판부가 들어섰다고 봐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우리 변호사님 잘 아시겠는데 내가 무죄할 테니까 피살자 가족들한테 그냥 승복하세요. 그 승복이 됩니까? 저는 그래서 왜 우리 국민한테 승복하라고 우리 민주당한테나 우리 대표에게 승복하라고 윽박 지릅니까? 그 윽박 지르지 마시고 승복하라고 언론도 그래요. 오늘도 뭐 그 보수 매체들 몇 군데 사설도 썼던데 정신 차리고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어보십시오. 윤석열 너는 승복할 것인가? 네. 그게 지금의 언론도 할 자세고 저 국힘당에서도 승복한다. 저는 저도 상당히 많은 언론사의 전화를 받으면서 제가 사실 좀 기자들을 혼냈습니다. 네. 왜 혼냈냐면 대한민국 헌정사에 파면이 나와도 매우 비극적인 사건인 겁니다. 불행한 사건입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배하고 국회에 군을 침투시키고 그리고 헌법 기관에 군대를 보내서 그 결과로 파면이 된다면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고 대대로 역사에서 곱씹어봐야 될 비극의 순간이다. 그리고 여전히 국민의힘은 그런 파면될 대통령을 1호 당원으로 보유한 여당인데 이 비극을 초래한 여당으로서 승복이란 말을 승패라는 말을 담을 자격이 있는가? 이 역사의 오류 앞에서 정말 뻔뻔하다. 그러니까 기자 여러분들도 경마보도 하듯이 이렇게 전화해서 양쪽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실지 말아라. 우리 내일은 어떤 결과라도 비극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의 유아기적 사고를 잘 드러내는 승부에 대한 집착 한심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할 줄 아는 게 개헌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그래도 내일은 조금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린다. 이 비극을 딛고 겨울 끝에 그래도 봄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우리 조금 마지막엔 내일에 대한 희망 한마디씩 듣고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네, 저는 정말 이 우리나라가 민주 시민의 힘으로 내란 세력을 이걸 종식시키고 완전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내란을 진압하는 이 과정, 이거는 세계 역사에 길이 남을 민주적인 사건이다. 정말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내일의 역사적 순간을 정말 우리나라 민주 시민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켜볼 생각을 하니까 벌써 가슴이 너무 뜁니다. 네,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시민 신유진의 덕입니다. 네. 네. 오늘 박근혜 의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내일
예, 이 판결을 시작점으로 해서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 저희가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사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의 조국이었습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었던 다양한 복합 위기들 극복하면서 대한민국 좀 더 국격 높이고 더 자랑스러운 나라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던 도중에 갑자기 타임머신을 타고 45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내일 새 출발점을 시작으로 해서 다시 대한민국의 정상화 그리고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 하나씩 풀어나가는 그 출발점이 됐으면 합니다. 네, 우리 한민수 의원님. 혹시라도 뭐 저는 8대0 파면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은 안 그러겠지만 혹시라도 다른 쪽 계시는 분들이 혼란이 있지 않을까 인용이 되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잠시 소란이 있더라도 그건 찻잔 속의 태풍이고 제가 일전에 광장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부터 같이 꾸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정부의 꿈,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시대의 꿈을 같이 꾸시죠. 그러면 내일 11시부터 주문이 나올 때 네. 마지막 주문이 나오는 거죠. 마지막에 주문. 그렇습니다. 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걸 그러면서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제 새 시대를 만들어. 내일 정오 이후에는 다른 일로 희망찬 일로 더 바빠지겠습니다. 정말 입이 터져도 좋고요. 그 일로 바쁘면 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일로 바쁜 내일 모레를 기다리면서 델리미주 채널에서는 내일 탄핵선고 심판 실시간 중계를 준비하고 있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당연히 금요일 5시 불팍도 준비되어 있으니 잊지 말아주시고 불팍은 내일도 또 찾아옵니다. 기쁜 소식과 함께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